입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직업 상담사 실기시험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보통 시험을 치시면은 1과목이랑 2과목에서 거의 70% 나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분들 경우에는 1과목이랑 2과목만 정말 확실히 모든 문제를 다 외워서 시험 보시러 가는 분도 제가 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3, 4과목을 놓쳐서 좀 아슬아슬하게 시험을 봐야 되는 문제는 시험은 아니죠, 사실. 뭐 1년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 1과목에서 4과목까지 통틀어서 봤을 때, 웬만하면 나오는 친구들이 적어도 90개는 있더라, 라고 제가 뭐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90개를 오늘부터 다뤄볼 거고요. 10개씩 다뤄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너무 피로감이 들지 않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0개 먼저 외우고 이제 그러면 다른 추가 내용들 외워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롭퀴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 유형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쓰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단답형이라는 거죠. 자, 설명을 굳이 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신출로 뭐 설명을 써주라 라고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단답형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식화에서 외우면은 융끈적반, 자, 융끈적반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요 네 가지가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방식 4개더라. 자, 직업 적응 방식 4가지라는 거 문제도 꼭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로키부스트와 이제 데이비스 문제 뭐가 나오냐? 자, 우리가 방금 직업 적응 이론 내용 봤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 도구 3가지 쓰시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쓰시오니까 단답형이죠? 자, 이것도 그러면은 미네소타 앞에 똑같은 것들 그대로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중요도 질문지 MIQ, 직무 기술 질문지 JDQ, 직무 만족 질문지 MSQ 돼 있다. 자, JDQ는 MJDQ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자, 보다 높은 정답률을 위해서 이 한글과 영어를 같이 꼭 외워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카에서 외우면은 중, 직무, 기술, 만족, 중, 직무, 기만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볼게요. 자, 그러면 아들러입니다. 자, 아들러의 개인 상담주의, 개인주의 상담의 생활 양식 유형 4가지. 쓰시오 혹은 설명하시오 2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아들러의 생활 양식이다. 지기회사. 자, 지기회사. 회사를 가는 거죠. 자, 먼저 지는 지배형입니다. 자, 요건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 활동 수준이랑 사회적 관심 2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배형은 활동 수준은 높고 사회적 관심은 낮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타인에게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지배형이고요. 기생형은 활동 수준이 중간이에요. 혹은 낮다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활동 수준은 낮고 사회적 관심은 낮아 타인에게 의존적 태도를 보인다. 타인에게 어떤 태도를 보인지까지 써주셔야겠고요. 회피형,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 모두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타인을 말 그대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사회형은 유용형이라고도 합니다.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이 모두 높은 단계로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표본이다. 라고 해서 이 아들러의 생활 양식 유형은 우리 지기 회사로 외우시고요.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을 중점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까지 써주시면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 목표 4가지 혹은 3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린 4가지를 외우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도식화해서 외워볼게요. 사패, 잘, 사. 자, 사패, 잘, 사.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자, 먼저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다. 그리고 패배감을 극복하고 또 열등감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자, 그리고 동기 수정에 초점을 두고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자, 뒤에만 써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즉, 사회와 관련된 게 2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패배감 얘기 하나. 그리고 동기 수정, 잘못된 가치 수정. 자, 저렇게 해서 5가지가 나오는데 사패 잘잘사. 자, 요거 내용 외워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또 아들러 보겠습니다. 아들러가 주장한 열등감 콤플렉스 원인 3가지 보겠습니다. 귀과양입니다. 기과양. 자, 요거는 아마 설명하는 문제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기관 열등감,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적 부족으로 인한 컴플렉스, 과잉보호,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한 자신감 부족 발생, 양육태만, 부모의 양육태만으로 인해 자존감 부족에서 발생한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아들러가 얘기를 했다는 거 문제도 꼭 항상 같이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부처 보겠습니다. 부처. 자, 우리 1과목에서 많이 보셨죠? 자,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해 3단계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쓰거나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쓰고 설명하는 거 둘 다 외워야겠죠? 자, 먼저 탐전행이죠. 우리 탐전행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외우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그죠? 자, 탐색 단계 첫 번째, 자기개발. 두 번째,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세 번째,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자, 세 가지 나와 있죠? 그리고 전환 단계입니다.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세 번째,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 등이 이루어진다. 자, 또 세 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행동 단계 볼게요. 첫 번째,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탐색. 자,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탐색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보 수집 등 즉각적 및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자, 이 내용이 지금 탄전행마다 3개씩 들어가 있죠. 요거를 꼭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고 있죠. 부처의 3단계 중 탐색 단계와 행동 단계 하는 것을 3가지씩 쓰시오. 아, 그렇다는 것은 우리 전환 단계에서도 언제든지 3가지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탐전에 아까 나왔었던 요 3가지씩 꼭 다 외워주셔야겠죠. 잘 외웠다. 그럼 요 문제는 따라오겠죠. 자, 어떻게 나누냐? 탐색 단계, 자기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또 하나 불일치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고요. 행동 단계도 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의 개발, 목표 설정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 탐색, 정보의 수집과 공유, 네 번째 즉각적, 장기적 의사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 되어 있습니다. 제가 4가지씩 써놓은 이유는 우리가 3가지 외우면 다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혹시 또 4가지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4가지를 외워주시되 3가지는 꼭 정말 쓸 줄 알아야겠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딘 나왔네요. 자, 보딘은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 문제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여기 문제 보니까 지금 3가지 쓰라고 그러니까, 보딘이 3가지가 나오는 게 있었나? 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얘기 지금 우리 의정자직학 얘기하는 거죠. 자, 의정자직학 일단 1차 시험 볼 때 너무 많이 외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쓰시오 나오면 땡큐죠. 그냥 3가지 외운 거 단답형 아무거나 써주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설명 위주로 나올 수 있겠다. 자, 3가지 설명하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서 5가지 다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존성이죠. 자,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보의 부족. 자, 무슨 정보가 부족하냐? 왜 부족하냐? 내용이 나와야죠. 자, 경제, 교육, 기회, 결여 때문에 직업 선택과 진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정보? 직업 선택과 진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거예요. 왜? 경제, 교육, 기회, 결여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정보의 부족이고요. 자, 자아 갈등. 자, 자아 개념과 다른 심리적 기능 간의 내적 갈등으로 직업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 우리 여기서 심리적 기능이라는 단어, 자아 개념의 갈등, 요 내용은 꼭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의 불안, 왜 선택하는 것이 불안할까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타인이 나에게 하고 해야 했으면 좋겠는 그런 기대가 충돌할 때 생기는 불안인 거예요. 자, 나는 의사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변호사가 되래요. 그러면은 직업 선택에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의 결여. 자, 확신이 없는 거죠. 자, 내가 결정을 했어요. 아,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결정을 했는데, 확신이 부족한 거야. 아, 제가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러면 상담자는 뭐 해야 된다? 의사 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이 확신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확신의 결여다. 자, 요게 보딘이 말한 직업 문제 선택의 심리적 원인 5가지. 그 중에 3가지 쓰거나 설명 혹은 5가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보딘 문제 어떤 게 나오나? 볼게요. 자, 정신 역동적 상담에서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을 쓰고 설명하시오. 아, 요거 1과목에서 그렇게 중요한, 1과목이 아니죠. 자, 1차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넘어갔던 내용인데 2차에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탐중변이에요. 탐중변. 아까 부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은 탐중변입니다. 자, 첫 번째, 탐색과 계약 설정.
그리고 두 번째, 중대한 결정,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이런 지금 설명하시오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보통 6점짜리 문제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단답형, 이 탐중변 3개를 쓰면은 몇 점이다? 3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단답형 먼저 쓰는 연습, 이 단답형을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나서 설명을 추가로 외워주시는 게 좀 더 전략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답형으로 나오는 이 탐색과 계약 설정인데 뭐 계약과 탐색 이런 식으로 쓰면은 가차없이 오답이 될 수 있으니까 단답형만큼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설명하시오 문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탐색과 계약 설정. 자, 내담자의 정신 역동적 상태를 탐색하네요. 자, 이렇게 탐색을 해서 뭘 설정한다? 상담 전략. 이 상담 전략을 계약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계약 설정을 하는 거죠. 상담 전략을 합의하는 것이 탐색과 계약 설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일생일대의 고민입니다. 뭐냐? 자, 개인의 성격을 맞춰 직업을 바꿀지, 직업에 맞춰 성격을 바꿀지. 즉, 내가 의사할 성격이 아닌데 내 성격을 좀 바꿔야 되나? 요거랑 내가 의사할 성격이 아니니까 의사 말고 딴 거 할까? 요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중대한 결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변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선택한 직업, 내가 의사를 선택했다면 이 선택한 직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자격증이라던가 공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변화, 노력을 모색하며 자기 인식을 증가해 나가는 단계로 이 직업 상담 과정을 마무리한다라고 누가 얘기했다? 보딘이 얘기했다라고 해서 탐중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영상은 크롬볼츠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진로 선택 이론 중 사회학습 이론에서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만 쓰시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1차 시험 볼 때 크롬볼츠가 분명히 영향 주는 요인 4가지라 그랬는데 시험에서 갑자기 3가지 쓰라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크롬볼츠에 3가지 쓰는 게 있었나? 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거 사실은 유한화과 맞습니다. 우리 유한화과로 많이 외우셨죠? 그래서 3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게 하는 문제죠. 자, 그렇다는 것은 뭐 충분히 4개 쓰라고 신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쓰시오니까 단답형을 구체적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주셔야겠죠? 자,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그리고 환경적 조건과 사건, 그리고 학습 경험, 그리고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해서 우리 단답형 쓰실 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써주셔야지 정답이 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0문제 살펴봤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천천히 한번 또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